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첫 시간부터 사례 계산 문제 막 나갑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례 분석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들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냐? 아니야. 실제 기출 문제.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는 8개월째, 6개월 돼야 해주는 거를 첫 시간부터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8월에 맘 놓고 발의 문제가 나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실력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라는 거죠. 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고가, 여기는 또 여기죠. 네모로 돼 있죠, 지금. 자, 모든 사고가 나면, 자, 이렇게, 자, 네 사고가 납니다. 하나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는 재물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물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친 것만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반절은 쉬워졌어요. 근데 실제 사고가 나면 차량, 대물, 대인, 자손, 그 다음에 자기도 다치고 다 다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요 윗부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고 타인이 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를. 자, 갑돌이가 있고 H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인 신호 대기 중인 차에 추돌해 버렸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사람의 과실이 100%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배상한다는 것은 잘못해서 물어주는 것은 배상이에요. 근데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물어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서 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돈을 주는 것은 보상이에요. 네, 토지 수용이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건 적법한 행위죠. 근데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물어주는 것은 배상이야.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글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둘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똑같이 쓴 거야. 대인 1 나가고 맞았어. 대인 2 나가고 뭐 다 썼어. 근데 한 놈은 과락이야. 단어를 계속 잘못 쓰면 거기서 점수 다 감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사정 시험은 2차 시험은 감점제예요. 대학교 시험은 어떻습니까? 쭉 봐서 전체적인 느낌이 좋으면 점수 주죠. 근데 여기는 가다가 감점하는 거예요. 감점제. 따라서 자, 주어가 피보험자, 가해자로 주어가 되면 동사는 배상으로 끝나요. 그리고 주어가 보험회사로 시작하면 보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알고 있어도 쓰다 보면은 이게 자꾸 혼동돼 버리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거 몇 번 혼동하면 어떤 평가를 받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이 안 된 놈. 기본이 안 돼 버리면 점수가 많이 깎여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일 때 배상이라고 해요? 주어가 피보험자면 배상으로 끝나고 주어가 보험자로면 보상으로 끝난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노트에 써놓고 제1격언이야. 제1격언. 근데 시험 채점을 하다 보면 제가 첨삭 지도를 하는데 많이 틀려요.
이번에 지금 우리 60대신 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동차 패스예요. 1, 2차 동시 패스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5월 달에 와서 6월 달쯤 돼서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첨삭 지도를 하는데 하다 지적을 많이 하니까 좌절해서 그만둘 뻔했었대요. 근데 동기들하고 술 먹으면서 커버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합격하면서 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죠. 나이가 드셨으니까 좀 좋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쭉 답안지 읽어보고 그냥 굿, 베리 굿 이렇게 아니라 단어 틀린 걸 다 지적해 주거든요. 왜? 같은 내용을 써도 다 단어를 제대로 써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괴롭고, 그거 지적을 받은 사람도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만 지적하면 괜찮은데, 한 답안지에 10개 이러면 어떻습니까? 멘붕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지적은 또 하셔고 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지적이 뭐냐? 피보험자가 주어면 배상이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주어면 뭐라고요? 보상한다라고 끝난다. 그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건 틀리지 않죠.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 여기서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보험에서 다 처리되면 좋은데 여기서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다른 보험회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근제나 상해보험은 사고에 관여한 차 이외의 차에서 돈 나간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고에 관여하지 않는 차에서도 돈이 나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걸 하나씩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물어줄 걸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잖아요. 이거를 대인배상이라고. 이때 대는 영어로 한자로 이렇게 써요. 대하여. 이 대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남을 다치게 해서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다쳤는데 여기서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임보험 중에서 상해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배상책임보험하고 임보험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메모하세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배상책임이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상해보험이고 임보험이. 자, 그런데 얘가 보험이 안 들었어요. 자, H가 보험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배상책임보험이다,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 주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배상책임보험이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임보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 보험에서 받은 거는 우리가 상해보험이다. 그 다음에 타인의 보험회사,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은 걸 우리가 대인배상이라고 해요. 대인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오늘 한 대로 차가 딱 2대만 있으면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죠. 그런데 이 대인배상 역할을 하는 게 보험이 몇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강의할 겁니다. 자, 상해보험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상해보험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가 자기 신체 사고예요. 자동차 상해. 그 다음에 무보험 상해 담보라고. 자,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이거를 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상이 어떻고 자상이 어떻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상해를 자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를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어요. 선택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입하거나 이렇게 가입하는 거죠. 자기 신체 사고하고 무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상해와 무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 보상받는 것은 세 가지가 이제 자기 신체 사고, 자상,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거죠. 자, 무보험 상해 담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인데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는 택일이다. 택일이다.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인배상은 어떻게 될까? 대물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합니다. 대인배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자, 대인배상은 자,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원이 있고 대인배상 2로 돼 있어요. 수학 정석 1, 수학 정석 2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자, 왜 이렇게 구분해 놨냐 그러면 이거는 강제보험, 이거는 임의보험이. 근데 강제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들어라 그러면은 보험료가 비싸지죠. 보험료가 150만 원, 170만 원인데 이걸 강제보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이 너무 비싸서 강제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안 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한도가 있어서 저렴하게 들고 그 높은 거는 네가 선택적으로 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상의 경우는 최고 한도가 1급일 때가 2천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부상, 대인배상 원은. 그러면은 우리가 1급일 때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4등급까지 우리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금액을 외워야 됩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한 저도 못 외워. 시험 문제에 한도는 정해준다는 거죠. 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거하고 안 외워야 될 거하고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보험회사 직원들은 한도를 다 외울까? 걔도 못 외워. 그럼 보험,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좀 말했지만 보험회사 직원들이 못 외운 건 절대 시험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한도가 있고 후유장애도 한도가 있어요. 그것도 1억이에요. 뭐가? 1급인 경우. 그래서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망은 한도가 있어요. 1억이에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났는데 손해배상액이 3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대인배상 1에서 1억, 대인배상 2에서 2억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치료 중
자, 7월 15일마가 치료하느라고 치료비가 4천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이 3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요건 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 한도라고 하면은 2천 대인배상원에서 2천, 대인배상2에서 2천, 4천 나가죠. 여기는 1억 나가고 여기서 2억 나가고 이런 식으로 대인배상1이 먼저 나가고 그걸 초과하는 것을 대인배상2가 나가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것을 제1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초과하는 보험을 나가는 것을 초과 전보조항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면 상접이라는 말도 써요. 위에서 쌓는다. 위에서 쌓는다. 그래서 대인배상1에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대인배상2에서 나가죠. 따라서 이거는 유한보험, 한도가 있는 보험이라는 거죠. 한도가 있는 보험이다. 만약 이게 한도가 없다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유자 한도한, 그래서 한도가 있는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 1, 2로 되어 있어요. 1, 2로. 그러면은 자, 사고차에서 대인배상 1이 나가고 그 다음에 2가 나가는데 자, 만약 사고차가 보험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1도 안 들어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근제보험에서 강의하지만 강제보험이지만 보험이 안 들면 보험금 안 나가요. 그게 당연가입하고 다른다 그랬죠. 당연가입은 보험에 가입하든 안 하든 돈이 내가죠. 의료보험 당연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고 나서 가서 미납보험료 조금 일부 주면은 암 처리해 줘요. 이게 당연가입이라는 거죠. 근데 강제보험은 보험에 안 들었다. 그리고 사고 났다. 보험 안 줘요.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뭐냐면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 나가든지 정부 보장 사업에 나가든지 딱 2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보장 사업에서 나가는 금액하고 대인배상 1에서 나가는 금액은 어떠냐?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갑돌이가 을을 쳤어요. 갑돌이가 을을 쳤는데 갑이 대포차고 보험에 하나도 1, 2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인배상 1 부분은 어디서 나간다고요? 정부 보장 사업에서 나가는데 이 정부 보장 사업의 재원이 정부가 돈을 낸 게 아니라 대인배상 1 보험료, 보험회사들이 대인배상 1 보험료를 받잖아요. 거기에 3.3%를 정부에 띄워놓은 거예요. 공동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보험회사가 다 걷어서 국토해양부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정보보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정부보장 사업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돈이에요. 자, 정부보장도 알겠죠? 대인배상 1에서 보험이 안 들었다. 안 든 차에 지금 치였다. 그러면 어디서 나간다고요? 정부 보장 사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자, 대인배상 2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H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고, 자, A는 본인이 운전 중 신호 위반해서 상대방 차와 충돌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돈이 나갈까 하는 거죠. 자, 봤더니, 자, 봤어요. 치료비가 3천만 원이고, 사망에 대해서는 4,500, 장례비 300, 상실세 3천이에요. 3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부상은 치료비가 3천이었죠? 근데 대인배상 1급 한도가 아까 얼마나 했어요? 2천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나가는데, 그 다음에 대인배상 2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다는 거죠?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사망보험금은 3억 4,800이에요. 자, 프린트물 제가 복사해 놨으니까 넘어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3억 4,800인데 아까 사망의 보상 한도가 얼마나 했죠? 1억이죠. 1억은 대인배상에서 나가고 2억 4,800은 대인배상 2에서 나간다는 거죠. 자, 1, 2의 구조를 알겠죠? 1은 강제보험이고 유한보험이고 먼저 돈이 나가는 것이 1차 위험이고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거죠. 자, 자동차 보험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업용은 금방 알겠죠. 영업용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업무용은 개인용을 빼놓고는 다 업무용이에요. 그러면 자, 자동차를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자, 업무용하고 사업용이죠. 그 다음에 개인용. 개인용을 빼면 다 업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용은 비사업용인데 개인용을 빼면 다 업무용이에요. 그러면 개인용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개인용은 개인 소유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누구 소유 승용차는 개인용에 못 뭐냐면 법인 소유 승용차는 개인용에 못 들어요. 뭐에 들어요? 업무용에 드는 거죠. 단체 소속 승용차, 한국야구협회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다. 개인용 넣어달라. 못 넣어요. 뭘로 들어요? 업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 지방단체장체 이런 것들의 소유예요. 자, 관용차다. 개인용 들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요. 왜? 개인용이 아니니까. 국가가 나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차, 승용차라도 법인차, 그 다음에 단체차, 그 다음에 국가차,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무용이라는 거죠. 승용차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인 이하의 승합차 중에서 뭐예요? 개인 소유. 이것만 개인용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자,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약관이 99.9%가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냐? 무엇의 차이냐? 보험료율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100%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자, 영업용 자동차는 유상운송 면책할 수 없죠. 그잖아. 영업용 자동차는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인데 영업행위 중 사고는 면책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차이점이 있는 거고 똑같은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용이냐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이거 가지고 시험에는 안 나오고 모두 개인용 약관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업무용 약관 좀 구해주세요. 필요 없다 이거죠. 개인용 약관과 강의하다가 다른 점만 제가 몇 개 해드리는데 그게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군데밖에 없어. 두세 군데밖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업무용하고 영업용 다 빼버리고 개인용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대리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에요. 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에요. 세 번째가 농기계 보험,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중기자동차, 이건 자동차 중에서 특수한 자동차죠. 이륜차, 농기계,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쭉 뒤로 가서 요걸 먼저 공부할게요. 자, 이 조그만 박스가 자동차 보험 이론의 전부입니다. 이 조그만 박스가 자동차 보험 이론의 전부예요. 제가 요거 만드는데 20몇 년 걸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는 거죠. 자,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고차가 H보험에서 들었는데 대리운전을 시켰다. 그러면 대리운전자는 N보험에 들었다. 어디서 사고나 보험 나갈 거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은 야, 사고차도 보험 들었는데 대리운전도 보험 들어서 어디서 나가야 되냐? 순서를 모르면 헷갈리게 돼 있죠. 순서를 모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자동차 취급업 수리업자한테 차를 맡겼는데 수리업자가 시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내 차에서 보상이 될까? 보험 대인배상 2에서 보상이 될까? 아니면 자동차 취급업자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서 보상이 될까?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사고차에서 차 보험에 대인배상 1에서 나가든지 아까 아니면 어떤 나간다고요? 정부보장사업에 나간다. 대인배상 1은 사고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차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없어요. 사고 현장에 있는 차의 보험이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인배상 1은 사고 현장에 있는 그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대인배상 1에서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 나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에 관여했던 차에서만 대인배상 1이 나고 그 차가 대인배상이 안 되면 어디서 나간다고요? 정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배상 2는 일단 사고차의 자보에서 대인배상 2가 나가는 게 이게 1단계, 1순위예요. 그래서 사고차에서 보상이 나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보험이 있다도 안 나가요. 보험이 있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고차에서 보상이 안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보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모르면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단계에 1순위가 있고 2단계에 2순위가 있는데 이게 취급업자 보험이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자 보험. 그러면 취급업자 운전자나 대인배상 보험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대인배상 2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칭으로는
대인배상 투금 이렇게 얘기하죠. 사고차의 대인배상 투잖아요. 그런데 취급업자의 대인배상 투,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인배상 투. 우리가 대인배상 투란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것도 대인배상 투고 이것도 대인배상 투야. 그러면 이 투에서 나갈 것이냐 이 투에서 나갈 거냐는 거죠. 여기서 안 나가면 여기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고? 대리운전 사고나 취급업자 사고는 여기서 보험금 안 나간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야. 대리운전자 사고나 취급업자 사고는 결국은 어떻게 나가는 거야? 자,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대리운전자 사고 났어요. 그러면 사고차에서 대인배상 1 나가고 취급업자 보험에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대인배상 2가 나간다. 자, 요걸 얘기해 놓고 사례를 계속 공부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게 되면 사례가 풀어져요. 10줄짜리 복잡한 사례가 오늘 풀어져요. 그럼 강의 잘한 거 아니에요? 기출 문제가 오늘 풀려요. 8개월도 못하고 막 개긴 것이 문제인데 오늘 풀려요. 그러면 강의 잘한 거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네.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 사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타차 운전 담보계획.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건 차주가 가입한 보험이에요. 차주 보험자예요. 이거는 운전자의 보험회사예요. 운전자의 보험회사.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란 친구가 H보험회사에 보험에 들었는데 가족만 운전해 줄 때 보험에서 해주는 보험이에요. 가족이 운전하지 않으면 보상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차를 친구 을한테 빌려줬다 이게. 그러면 가족 운전자만을 담보한다는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했죠. 가족이 안 해주면 안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자차가 지금 수리 중인 차가 있어요. 이 보험이 M보험에 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차는 지금 사고차가 아니죠. 집에 공장에 있는 차죠 지금. 공장에서 내 차가 지금 저기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려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고 났어요. 이 차가 보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죠? 그러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안 되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무슨 보험회사예요? M보험회사. 이 차의 입장에서 이 차는 타차죠. 나무 차니까. 이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차에서 보상이 안 됐을 때 누구 차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차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고 현장에 없는 보험회사가 돈이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뭐라고요?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고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자동차에서 그 보험회사 돈이 나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타차 담보 특약은 뭡니까? 하는 것은 2차 보험에서 N차에서 돈을 준데 뭘 줍니까? 대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배상 2를 어느 보험에서 줄 거냐 하는 문제다고. 사고차에서 줄 거냐, 취급업자 보험에 줄 거냐, 대리운전자 보험에 줄 거냐, 아니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기 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줄 거냐.
근데 다 뭐라고 해요? 대인배상 2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보험이 없어요. 자, 얘도 보험이 없어요. 근데 자, 피해자 병이 있어요. 근데 병은 자기 차가 T보험회사, Q보험회사에 들어있어. 이것도 집에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행 중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고에 관여하지 않은 자사가 또 들어와.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첫 시간에 갚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쉬워져요. 시스템만 알면. 근데 이 시스템을 아는데 1년 넘게 걸려요. 그거는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날 알 수 있고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해서 8개월 돼도 몰라.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자동차 보험 끝이야. 도대체 사고 났는데 자동차가 막 4대 5개 나와요. 보험회사도 5개 나와요. 보험회사가 막 A보험회사, B보험회사, C보험회사, D보험회사, E보험회사 나와. 자동차는 2대인데 맞아 집에 있는 차, 놀고 있는 차 막 나오는 거야. 한참 읽고 나니까 10줄이야. 근데 어디서 나간지 몰라. 그러면 끝이야. 그냥 덮어놓고 뭡니까? 개 같은 새끼. 출제위원이 개 같은 놈이 아니고 지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쭉 끊으면서 이건 안 나가. 가족 한정 운전 특약했기 때문에 사고차에서 대인배상 2 안 나가. 심지어는 수험생이 1년이 돼서 손해배상 시험 합격을 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근데 타차담보 특약이 대인배상 2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격했냐? 그랬더니 사례 문제는 대충 10점 쓰고 나머지는 논술지 문제에서 빡빡 외워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출제 시험 문제, 사례 문제가 차가 하루도 많이 나오니까 어디서 돈이 나가는가 아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거의 포기해버리고 10점짜리 60점 문제에서 점수 맞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에서는 뭐 운행자 책임이나 대충 써주고 막 그러면 한 10점 맞고 그럼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갔어. 근데 작년에 사례 계산 문제가 90점 나버리니까 그 전략이 끝났지. 끝났지. 네. 어차피 이제는 풀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풀어야 돼. 근데 굉장히 간단해. 순서만 알면 돼. 순서만 알면.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배상 책임이야. 왜? 가해자, 차주가나 운전자다 다 가해자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는 상해보험. 3-3순위가 뭐냐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2가 나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야? 병이죠? 병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게 뭐냐? 가해자가 배상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안 들어서 못 받잖아요. 이게 무보험 자동차잖아요, 지금이. 예. 여기서 지금 2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디서 돈 나가요? 여기서 1억 나가고. 왜? 사고차 대인배상원은 이런 거 다 없어. 무조건 나가. 보험만 안 들어있으면. 가족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험금 나가. 사고 대인배상원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안 나가면 정부에서 넣어야 되니까 그 면책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사고차인데 돈이 안 나갔다. 무보험이에요. 가족한정특약이나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나 대리운전을 시켰어도 무조건 사고차에서 대인배상원으로 나가. 왜? 그게 안 나가면 어디서 나가야 되니까?
정부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면책조항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면책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사고차에서 돈이 나가거나 정부에서 나가는 건데 이거 같이 사고에 관여하지 않은 자동차 이런 데서 대인배상원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고차에서만 나갔다고. 왜? 면책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안정특약을 위반했어. 그래도 대인배상원은 나가. 강제범이고. 거기서 안 나오면 정부에서 나가니까 정부가 그런 거나 못 팔게 해. 뭔지 알겠죠? 보험회사가 제가 새로운 가족안정특약을 만들어서 가족을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인배상원도 안 나가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개새끼. 그럼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잖아. 그런 건 절대 하라고 안 해.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차에서 대인배상원이 안 나가는 경우는 무보험이야. 가족안정특약이 입도됐다. 자동차 내가 수리업자한테 맡겼다. 대리운전자에 맡겼다. 어떤 경우라도 사고차에서 대인배상원은 나가. 보험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나가는 게 있어. 뺑소니. 사고는 났는데 뺑소니 못 잡았어. 그러면 대인배상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정부에서 나가. 보험 대인배상원도 안 들었거나 뺑소니일 때만 정부에서 나가. 그 외에는 사고차에서 다 나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대인배상 2만 어느 보험회사 나갈 건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순위가 누구라고요? 차주보험회사. 2순위가 뭐라고요? 운전자 보험회사. 3순위가 피해자 보험회사인데 이거는 여기서 받는 금액이나 여기서 받는 금액, 여기서 받는 거랑 똑같아. 왜? 얘가 물어줘야 할 돈이 2억이다 이거죠. 2억이다. 그러면 1억은 지금 어디서 받았어? 사망사고니까. 여기서 받았겠죠. 여기서 1억 받을래? 여기서 1억 받을래?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1억 받을래? 금액은 똑같아. 금액은 똑같아. 왜? 무보험상해 담보도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죠. 무상도 실제로 대인배상2의 지급 기준을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보험이라고 했냐? 가해자한테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보험회사 받잖아요. 원은 여기고. 대인배상 2 지급 기준하고 1 지급 기준하고 똑같은데 2 지급 기준을 써야죠. 1 지급 기준은 여기니까. 자, 좋은 지적을 했는데 1 지급 기준하고 2 지급 기준하고 똑같아요. 근데 1은 어디서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면 동일한 금액이라도 대인배상 2 지급 기준으로 써야 되죠. 자, 그러면 갑이 얘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가족이 운전할 때만 돈이 나가요. 근데 가족 아니죠? 그러면 이 H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1만 나가요. 대인배상 1은 사고차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사고차에서 안 나가면 어디서 나간다고요? 정부. 정부에서 나간 케이스가 2개 있어요. 시작. 뺑소니하고 무보험일 때. 뺑소니하고 무보험일 때. 나가요. 고의사고일 때도 대인배상 1에서 나가요. 자, 고의사고 면책돼 있죠. 근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면 보험을 주고 피보험자한테 구상한다고 돼 있으니까 나가요. 자, 그리고 대인배상 2에 해당되는 것이 사고차에서 나가는 게 가장 차주보험회사에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가요. 그러면 이게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됐을 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중에서 이게 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게 아니고 이거 둘 중일 때는 여기서 나가거나 여기서 보험이 안 들어 이게 안 되면은 타차 운전자가 나가는데 이거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여기는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오케이? 차주가 가입한 대인배상 2. 여기는 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2야. 근데 운전자는 어디, 차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아까 수리센터에 있어. 수리센터에 있어. 그러면 이 M보험회사 이 가입한 자동차는 전혀 사고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서 보험이 생해. 이게 무엇이라고요? 타차 운전담보특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에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되면 뒤에는 없어. 이게 되면 이거 안 나가. 이거 되면 이거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것만 빼놓고 이거는 취급업자거나 대리운전은 단독으로 딱 이건 항상 먼저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순서죠.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 차니까 대인배상이 아니죠. 무보험이니까 상해보험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2억인데 과실이 20% 있었어. 그럼 80%만 나갈 거 아니야. 이빨에 16, 1억 6천이잖아. 사망사고니까 1억을 넣어서 나갔어. 여기서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무보험에서 6천만 나가는 거야. 왜? 여기서 6천, 여기서 들었으면 6천 나갔을 거죠. 과실이 20%니까 80%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여기서 나갔을 거 1억 6천 나갈 거죠. 근데 이거 없어. 어디서 나간다고요? 무상에서 1억 6천이 나간다. 요거 금액은 똑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야. 안 놀래네. 아니, 1시간 반 듣고 기출문제를 푼다니까? 안 놀래? 놀래. 물어봐서 억지로 대답했어요.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자, 타차 운전담보특약을 아까 공부했죠? 자, 보겠습니다. A는 H보험회사에다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A는 부부 한정으로 들어왔다. 가족 한정보다 더 좁은 범위죠. 가족이 운전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인데 이거는 부부만 운전했을 때 담보하는 보험이야. 자, 근데 누가 운전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겠죠. 자, 누가 운전했겠다 봅시다. 누가 운전했어요? 친구와 낚시를 타고 가다가 피곤하니까 친구가 대신 운전해 준 거죠. B가. 그럴싸하죠? 그죠? 친구가 졸고 있는데 옆에서 운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같이 낚시 타고 있는데 또 친구가 술 한잔 먹으면 또 운전하고 와야지.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하면 자, H보험에 들었는데 부부 한정으로 들었어. 근데 누가 운전했다고? A는 옆에 타고 B 친구 운전했어요. 자, 부부 한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무엇은 돈 나가고 뭐는 안 나간다고? 대인 1은 나가고 대인 배상 2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대인 배상 1은요.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해버려. 왜? 대인 배상 1이 안 나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 사고차인데 대인 배상 1은 나가. 왜 그렇게 약관을 만들었겠어요? 대인 배상 1에서 안 나가면 어디서 나가니까? 정부에서 나가니까 정부는 그런 걸 용납 못해. 오케이? 자, 근데 부부가 운전하고 할 때만 보상해 준다고 해서 대인 배상 2는 근데 남이 운전했기 때문에 대인 배상 1은
자, 근데 피해자가 누구야? B가 졸업운전 중에 사량차를 추돌해서 사량차 운전수가 자 C가 다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근데 B차는 N범에서 들었다는 거야. 집에 있는 차야. 사고 현장이 없었어.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간다? 돈이 시작. 대인배상원은 H범에서 나가고 대인배상2는 어디서 나가는 거야? N범에서. 왜? 사고차 지금 이게 대리운전 중이 아니죠? 대리운전 업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운전한 게 아니고 친구가 운전했죠? 그러니까 취급업자 보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딱 3단계잖아요. 사고차에서 나가든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에서 나가든지 안 되면 무보험에서 나가든지. 근데 어디서 나갔어요? 자, 여기서 나가는 보험이 뭐라고요? 타차 운전담보특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타차 운전담보특약에서 나갔습니다. 자, 무보험상해 담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자, 3번 보겠습니다. A는 차주다. A는 H보험회사의 자동차를 들었는데 가족안정 특약에 들어있다. A는 친구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줬고 B가 신호 위반 중에 C가 운전한 차와 충돌했는데 B는 별도의 보험이 없어요. 자기 차가 없어요. 대신 자 C가 어디 보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N보험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었죠. 그러니까 사고차도 차주도 가해자고 운전자도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보험에 나왔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라고 했죠. 근데 이쪽은 이제 자기가 보험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어줘야 될 거를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걸 가해자 보험에서 받으면 배상 책임이잖아요. 가해자가 물어줘야 할 돈을 자기 보험에서 받았어. 무보험상이다.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거를 자기 보험회사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무보험상해 담보예요. 상해보험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보상받을 금액은 뭐야? 아까 여기서 받으나 여기서 받으나 여기서 받으나 대인배상 2다는 거. 대인배상 2. 자, 이거 공부하면 자동차에 이거 이해했다 오늘. 그럼 자동차 공부 반절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대인배상 1은 H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2는 N보험회사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자, 사례 사업을 보겠습니다. 자, 사례 사업 보겠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다른 책은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다른 책은 절대적으로 보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책 보면 혼동 속에 빠져. 물론 1000페이지짜리 보면서 자기가 100페이지짜리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3년 걸려요. 그래도 1000페이지짜리를 100페이지짜리 정리하려면 3년 공부한 다음에 정리해야 돼. 그래야 조금 정리가 돼. 그러니까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다독하라. 자, 무보험상해 담보가 뭐냐고 아까 2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외워야 돼. 타차 담보 특약이 뭐냐? 그거 2줄 나온 거 있죠? 빨리 외워야 돼. 빨리 외울수록 나중에 모의고사반에서 막 쓰죠. 그럼 오늘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는 그거밖에 없어. 외울 거는. 그죠? 그리고 뭐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만 공부하는 거죠. 시스템만 공부하는 건데. 자, 제가 문제 4번을 가기 전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자, 우리 상해보험에서
교통상해라는 게 있어요. 교통상해. 거기에 교통승용구가 있어요. 자, 교통승용구가 가장 넓어요. 근데 이 교통승용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선박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왜? 교통승용구는 사람을나 물건을 운송하는 거니까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까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싣고 움직이는 건 모두예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지하철, 철도, 비행기, 모노레일,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교통승용구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만 담보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넓은 게 무보험 자동차에서 그래서 자동차의 보험이 반드시 다음 주 안에 다 외워야 돼요. 제가 분명히 했는데 여러 번 외워야 될 거를 굉장히 지금 함축해 놨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외우세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빨리 시험 볼 때 막 쓸 수 있죠. 8월 달에 외우려고 하면요, 안 돼요. 왜? 여러분 3월 달에 사례계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 외웠잖아요. 그럼 사례계산이 남이 알면 이해하는데 내가 못 써. 그러니까 제가 사례계산을 푸는데 꼭 필요한 거는 내가 함축해 놨으니까 그거는 최소한 외워야 된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 안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야. 대신 제가 엄청나게 짧게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했으니까 그것만 외우셔야 된다. 자, 무보험 자동차가 있죠. 자, 이 무보험 자동차에는 자, 있고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보다도 무보험 자동차가 크단 넓은 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누면 그게 왜 나누냐?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대인배상 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준다 했죠? 그런데 대인배상 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자배법상 자동차예요. 자배법상의 자동차에만 대인배상 원을 담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배법상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만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배법상의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개념인데, 자, 자배법상의 자동차는 대인배상 1이 있고 대인배상 2가 있어요. 그런데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그냥 대인배상이에요. 1, 2가 없어. 왜 그런다고 해요? 자배법상의 자동차만 대인배상 1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배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면 대인배상 1 자체가 적용 안 돼. 자, 그러면은 어떤 자동차가 자동차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보험 자동차 볼게요. 자, 여기 무보험 자동차 보면은 자, 자동차 자배법상의 자동차 플러스 알파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자, 요 세 개. 농기계,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한 자동차. 탱크, 전차.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을 움직이는 것을 자동차라고 해요. 원동기에 의해서 하늘을 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비행기. 원동기에 의해서 배, 바다, 물을 위를 떠다니는 건 뭐라고 그래요? 배.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디를? 육상을. 따라서 탱크도 자동차에 해당되는데 자배법상의 자동차냐 아니면 자배법 이외의 자동차냐는 거죠. 그러면 탱크는 자배법상의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탱크에 의해서 치였어요. 근데 배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대인배상원이 없는 보험이기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받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고는 대인배상원이 있는 사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농기계 사고 딱 나오거나 전차 사고 나면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손해보다 습관대로 다 쓸 거라.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가 나왔잖아요. 시험 볼 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 문제에서 기초예요. 아주 기초예요. 그러면 실무는 그보다 훨씬 난해하고 어려운 사건 많아요. 근데 시험이 진행되면 들수록 쉬운 문제들을 다 내버리기 때문에 잘 써요. 그러면 매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아니죠. 기출문제보다는 좀 더 다른 문제를 풀어야 이번에 기출문제 풀어서 하고 아니면 재수하지. 또 삼수하면 되지. 안 되면 사수하면 되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보험회사 직원이잖아. 매년 시험 보러 가다 5년 만에 붙어, 2년 만에 붙어 이렇게 붙으니까. 왜? 직업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관계없어. 근데 나는 시험 보는데 지금 오수째다. 오수째 백수. 그런 거 용납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를 풀어야 된다. 또 그래야만이 동차할 수 갈 수 있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난해해져도 풀 수가 있죠. 대신 제가 쉽게 접근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배법상의 자동차는 뭘까 하는 거죠. 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일부예요. 건설기계 중에서 일부. 자, 건설기계 중에서 일부 외워야 됩니다.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 저체식 콘크리트 볼 이겁니다. 자, 외워야 됩니까? 2차로 문제를 내버리면 대인배상 원이 나간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대인배상 원이 안 나가는 사고니까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다 나가야 될지 이게 여기다 문제를 내버리겠죠. 일반 승용차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맨날 하는 거니까 2차 다 외워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아는 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시험에 타이어식 트럭이다, 타이어식 아스팔트 살포기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일반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은 근데 보험이 안 들었다.
이게 정부보장 사업에 나간 다음에 무보험으로 나가야 될지 무보험에 다 나갈지 헷갈리잖아요. 그걸 물었잖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내가 틀려줬어. 그러면 내년이지. 시어 네스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들은 빨리 외워야 된단 말이죠. 어려워도.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 요것도 외워야 되고. 왜? 재산법 이론 시간에 시험이 나오니까. 요거는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되냐 안 되니까 외워야 되죠. 여기에 플러스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외우기 쉬워요. 요거는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외우기 쉬워요. 근데 건설기계 일부 외워야 되죠. 왜? 대인배상원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이거고 이거를 위한 이거는 대인배상원이 안 돼. 없어. 그러면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배상원이 없어. 그냥 대인배상이에요. 오케이? 중요하죠? 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야 된다. 그러면 외우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못 외워지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 계속 읽고 그러면 자 우리가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건설기계 중에서 도로 운송이 주 목적인 경우에는 사고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넣어라, 대인배상원을 넣으라는 거죠. 근데 도로 운송이 주 목적이 아니야. 한 군데에서 고정돼 있어서 사고나. 도로 나올 일이 별로 없어. 도로 나가더라도 10km밖에 안 달려. 그러면 사고 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자 도로 운송한 차들을 보면 타이어란 말과 트럭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타이어란 말과 트럭이란 말이 붙어 있어. 트럭은 당연히 타이어 붙어 있겠지. 타이어와 트럭이 붙어 있다. 자 끊어놓고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인사고가 도로에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많다. 이 차들은 80km, 100km 달려. 아스팔트, 콘크리트 믹서기, 콘크리트 있죠, 롤러. 아스팔트 해놓고 그다음 쇳덩이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거 있죠. 80km 달려야 안 달려요? 그거는 달려봐야 10km야. 그지? 사고 날 위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트럭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타이어식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고속 운전이 가능하고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에서 사람을 칠 수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거죠. 자, 타이어식 기중기가 있어요. 타이어식 기중기가 있어요. 근데 기중기에서 솔라이드식 기중기가 있어요. 타이어가 아닌 솔라이드는 딱딱한 조그만 바퀴가 있어요. 마트에서 대형 마트 같은 데 있는 거. 굴러가서 일을 하는데 물건 저거 나는데 속도가 최대한 20km밖에 안 나오는 솔라이드식. 다시 말해서 딱딱한 바퀴. 타이어가 아니고. 그거는 도로에 나와서 움직여 봐야 아저씨 다가 나갑니다. 그러고 댕기고 돼. 그러니까 솔라이드식 기중기 아니야. 왜? 타이어가 안 붙어 있잖아. 그죠? 타이어가 안 붙어 있으면 끝이야.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보험이 되냐 아니면 대인배상원이 되냐 안 되냐. 이 차는 농기계 자동차는 대인배상원이 안 된 상태에서 대인보상의 보상이 안 되니까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기계 경운기 있죠? 경운기에 뒤에 타고 가다가 농로에서 뒤집어져가지고 허리를 부상을 당했어요. 허리를 부상을 당했어요. 자, 농기계가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돼야 안 돼요? 어디에 돼요?
이거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A쪽, 왼쪽, 오른쪽. 농기계는 대인배상 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농기계 자동차 보험, 경운기에 사고 났다. 정부보장 사업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부보장 사업 받을 수 없, 정부보장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뭐예요? 대인배상 원이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군 장갑차에 다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여고생들. 네. 자, 대인배상 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보험상해 담보 돼요, 안 돼요? 무보험상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무보험상해 된다고. 그런데 거기 사고 났는데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사고에 관여하지 않는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좀 돈이 나가잖아요. 타차 운전담보 특약하고 무보험상해 담보는. 근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 그래서 타차 담보하고 무보험은 우리 단골 메뉴야. 단골 메뉴. 시험에. 알겠어요? 자, 오늘 공부한 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보험상해 담보, 자, 뭐예요? 경운기잖아요. 경운기잖아요.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나가요. 자, B의 남편 C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차나 남편 차에 무보험에서 나갈 수 있어요. 자, 무보험에서 나간다는 거죠. 자, 정부보장 사업에서 받고 초과보험만 나가요? 아니면 다 나가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구상 들어가? 경운기 운전사한테 구상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진도가 서서히 나간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지금은 직격탄입니다. 여러분 2달, 3달 후에 공부할 내용을 막 나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사례 문제 다 풀어요. 풀 수 있겠어요? 아니, 풀었잖아요, 지금 우리 사례. 지금 1시간 20분 공부해가지고 사례 문제 풀었잖아요. 인정을 안 하네.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지?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동차 보험이, 자, 제가 머릿말을 한번 볼게요. 머릿말 제일 끝에 제가 추구하는 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제일 쉬웠어요. 자동차 보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자동차 보험 제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강의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어렵게 나오면 딴 사람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상대평가니까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동차 보험이 제일 쉬웠어요. 왜? 나중에 암기할 내용이 제일 적거든요. 암기할 내용이 제일 적어요. 나중에 7, 8월 달 가면 아 죽겠다 의학이론이. 왜? 의학은 공부할 때는 뭐 재밌게 해요.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 뭐 머리 쉬어요. 그래 나중에 오지. 8월 달 가면 지납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시스템만 딱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네. 우리가 조립 빌딩이거든요. 조립 빌딩. 강의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게 딴 데서 좀 공부하고 와야 돼. 그래야 강의 마음에 드는 줄 알아. 한 1년쯤 공부하고 막 캐매고 와야 강의 더 많이 든지 한다고. 자, 쉬었다 하자.